자, 여러분, 3교시가 됐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우리가 그 엔지니어의 직업군들이 어떤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눴고요. 그 엔지니어들의 자세까지 이야기 나눴죠? 기억나세요? 예. 엔지니어들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자세인지 세 가지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 프로의식. 또 두 번째는 서비스 마인드. 그렇죠? 예. 세 번째는 즐기는 태도죠. 예.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그 기본적인 자세들이 같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출자든 기획자든 그렇죠? 예,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이 일이 정말 재밌지 않을까. 또 즐겁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뭐 기술이나 이런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어, 내가 이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할지를 알아두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 기본적인 좀 잔소리 좀 끝난 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에 대한 기초 이야기인데요. 상광은 자, 소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언제나 한번 배웠을 거예요. 물리 시간이나 이런 과학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다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스피커가 올라가기 전에 호이스트 걸어놓은 상태죠. 스피커가 이제 여기 올라갈 상태예요. 공연 시작하기 전에 긴장된 모습들이죠. 예. 자, 소리. 마치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일어난 것처럼 소리도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소리가 일어나고 없어지고 우리 사람의 귀에 들리고 감정을 건드리고 또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소리입니다. 자, 소리는 어떤 걸까요? 어쨌든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라고 기억나죠? 소리가 1초 동안에 파장을 통해서 움직일 때 이걸 우리가 소리의 전달이라고 하는데 1초 동안에 뭐 100번 움직이면 100Hz가 되고 1000번 움직이면 1kHz가 되겠죠. 이렇게 소리는 1초 동안에 발생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파수라고 합니다. 주파수는 이렇게 사인 웨이브 파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 그 1초 동안에 한 번 움직이면 1Hz가 되고 두 번 움직이면 2Hz가 되겠죠. 이렇게 시간과 또 주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소리를 우리가 귀로 듣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주파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번 쭉 내용도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다 읽었다는 가정하에 제가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주파수 노래에서 발생된 주파수 좀 다르죠. 보시면은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바리톤, 베이스가 있죠. 남자의 낮은 목소리는 80부터 하네요. 80부터 400Hz 이상 이 정도? 예. 여자는 거의 뭐 150, 160, 170 정도에서 높은 소리가 나죠.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가 사람이지만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재생할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 보이시죠? 예. 자, 그럼 악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이올린 같은 악기도 있고 플룻 같은 악기도 있고 스네어 드럼도 있고 파이프 organ은 굉장히 넓은 주파수 범위를 갖고 있죠. 예, 튜바는 되게 짧고요. 바순, 첼로 이렇게 악기들마다 재생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구나. 우리가 이걸 가청 주파수 할 때 20에서 20kHz라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100에서 뭐 이하를 서브 우퍼라고 합니다. 우퍼, 뭉뭉뭉 되는 이런 낮은 소리. 트위터는 고음, 이렇게 스카스카하는 이런 고음 소리. 그 나머지 미드 소리가 있겠죠. 이렇게 소리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봤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파형으로 한번 볼까요? 파형으로 보니까 고음이 있고 중음이 있고 저음이 있네요. 그쵸? 고음은 1초 동안에 움직이는 게 많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골과 골 사이가 어때요? 굉장히 좁죠? 자, 중음은 좀 더 너스하죠. 너스하게 넣어 있겠는데, 자, 그럼 여기도 골과 골 사이가 넓어졌죠. 저음은 완전 넓어요. 예, 완전 넓죠. 자, 우리는 이거를 한 번에 소리라고 듣습니다. 근데 어떤 소리는 파장 길이가 짧고 어떤 소리는 파장 길이가 넓고 이렇습니다. 만약에 자동차에서 소리를 막 크게 듣는 사람 지나가다 본 적 있죠? 들은 적 있죠? 예. 그럼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어떤 소리가?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냥 전체적인 소리를 듣는데 우리는 밖에서 들으니까 소리에서 이런 저음만, 이런 파장길이 길기 때문에 저음만 들려 새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공연한다고 하면 그 들리는 소리는 다 저음이 들리죠. 파장길이 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음은 에너지가 가다가 없어져요.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저음은 많이 살아남죠. 이렇게 파장이 이런 원리를 갖고 있다. 파장을 람다분의 주파수분의 음속,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외우거나 뭐 풀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이미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에 아, 고음은 이렇게 파장이 짧고 저음은 넓구나. 이 정도만 이해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주파수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보면 31Hz. 예, 그건 뭐 엄청나죠? 자, 우리가 많이 듣는 거 있죠? 1kHz. 1kHz는 어때요? 이렇게 34cm라고 하는데 주파수의 길이가 예. 이런 소리가 어떤 소리지? 기억날까요? 한번 제가 핸드폰을 켜서 한번 소리를 내볼까요? 그러면 예. 1kHz. 1kHz가 어딨냐? 자, 1kg. 기억나죠? 언제 기억나죠? 1kg는 TV가 이제 끝났을 때, 아니면 켜기 시작하기 전에 계속 이 화면이 나오죠? 칼라바라와 이런 소리 났던 게 기억날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예. 요게 주파수의 파장 길이는 34cm구나. 그쵸? 자, 그러면 요거보다 반 줄은 요것도 기억나죠? 1kHz와 500Hz 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요런 주파수를 우리가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기준음을 이걸 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들어봤는데 뭐 어떤 들어볼까요? 250. 250.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1부터 500, 250, 125, 63, 30. 안 들리죠? 30은? 네.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1부터 저 높은 수로 올라갑니다. 이제 1부터 2kg. 오, 되게 커졌죠? 4kg. 어머, 6kg, 8kg, 10kg, 16kg, 18kg, 20kg. 안 들리죠? 예. 그렇습니다. 스탑. 네. 이렇게 해서 소리가 우리 귀가 한 4kg 정도에서 굉장히 크게 들렸고 10kg까지 가니까 소리가 좀 적어졌죠. 그렇지 않았었어요? 예, 그 사람의 귀는 그렇게 좀 편차가 있습니다. 자, 이 단진자 운동을 볼까요? 내가 끝내다가 공을 묶어가지고 놓으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소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들을 밀어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매개가 뭐예요? 공기입니다. 공기. 공기를 매개로 해서 전달되다 보니까 공기 저항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멀리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들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공기가 굉장히 느리지 않을까요? 그쵸? 이렇게 저항이 많다 보니까
이 소리는 이렇게 앞에서부터 퍼지는 만큼 멀리 멀리 역제곱의 법칙을 가지고 멀리 더 확산되지만 에너지는 점점 줄어든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걸 우리가 소리의 역제곱의 법칙. 당연히 멀어질수록 소리가 작아지는 거고 널리 들리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인데 이거를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자, 소리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반사와 회절 여러 가지 있죠. 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반사는 뭘까요? 소리가 파장이를 가다가 벽을 만나가지고 쭉 오다가 맞고 반사되죠. 이걸 우리가 반사. 자, 이거 입사각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반사각.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때요? 같죠. 입사각도와 반사각도는 같아요.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을까? 네. 이 법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이 똑같아요. 요거는 오프라인 시간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예. 땡땡의 법칙입니다. 땡땡의 법칙. 예. 분명히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예. 네, 아무튼 이렇게 입사각, 반사각.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 파장 길이가 좁으면 맞고 반사되겠죠. 파장 길이가 길면 우퍼처럼 길면 맞고 넘어가겠죠. 이걸 우리가 회절이라고 회절. 이 그림 보시면 벽이 있죠. 이렇게 담장이 있어. 담장이 있는데 고음은 소리가 맞고 여기 안 들려요. 저음은 맞고 다시 또 회절되죠. 여기는 기둥 뒤에 있는 사람 소리 들리는데 어떤 소리 들려요? 저음만 들리는 거예요. 자, 소리는 커튼이라든가 이런 폴리에스테르 재질을 쓰게 되면 소리 맞고 어떻게 돼요? 흡수가 돼가지고 조그맣게 안 나가죠. 딱딱한 돌이면 맞고 반사되고 복잡한 문형의 어떤 조각물이면 맞고 되게 확산을 하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투과가 되고 이런 원리가 소리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굴절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방향성을 잃고 공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사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기가 나죠. 열기가 쭉 올라가면 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굴절이 있다.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들리던 소리가 사람 차니까 열이 나서 이렇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불면 바람의 방향과 같게 되면 멀리 가겠지만 바람이 반대로 불게 되면 안 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리와 바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소리는 이렇게 360도 파형을 이렇게 0부터 45도, 90도, 네, 이렇게 180도 네, 이런 식으로 각도가 나눠서 돌아가죠. 이렇게 파형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가 더해지면 같은 소리가 동시에 나오게 되면 엄청 커지죠. 소리가 조금 늦게 나온다. 그럼 약해지죠. 그리고 변형이 돼요. 소리가 반대로 되면 소리가 없어집니다.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 속도는 뭐라고 했어요? 되게 느리다고 했죠? 우리가 331.5 곱하기 0.6 t 그러면 t가 온도라고 했을 때 온도가 상온일 경우에는 340m/s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도씨 지금이 뭐 상온 정도 되죠? 예. 자, 그러면 소리가 올라갈수록 만 20도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초에 343m 가죠. 온도가 올라갈수록 소리는 어때요? 더 빨라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온도에 따른 온도의 10도, 20도, 30도, 40도에 따른 소리 속도를 예, 이렇게 보여준 그래프가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서 메인 스피커가 나오면 이 메인 스피커가 들리고 또 메인 소리가 들리기 전에 딜레이 스피커가 먼저 들리겠죠. 소리가 두 개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여기다가 소리를 요거랑 맞게 지연을 시켜주겠죠. 어떻게? 이렇게 메인 스피커랑 메인 스피커 소리를 맞게 딜레이를 걸어서 동일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설계를 합니다. 특히 야외나 또 이렇게 그 앞뒤로 긴 대형 집회일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자, 소리 강도 세기. 사람의 귀가 아까 이렇게 감도가 다르죠, 느낌. 이걸 우리가 베버 페이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뭐 지수는 이렇게 일정하게 소리 나가죠. 일정하게 나가고, 요런 것들이 주로 뭐가 있을까요? 몸무게, 킬로그램, 1kg 더하기 1kg 더하면 2kg. 길이, 1m 더하기 1m면 2m. 2m 더하기 2m면 3m. 되게 지수적이죠. 근데 로그는 안 그래요. 로그는 내가 이 정도 간격있다가 좀 늘렸다고 더 감각이 더 줄어들다가 다시 커졌다가 줄어들다가 이런 로그 형태를 갖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자극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리도 우리가 로그 스케일을 따라서 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감각이 그렇게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것도 없을 때, 조용한 때를 우리가 0이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책장 넘긴 소리라든가 이런 암소음들,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바싹바싹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암소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보통 앞에 사람이 마주가면 6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마이크를 쓰게 되면 80 정도 돼야겠죠? 예, 이 정도 마이크 쓰게 되면 그렇습니다. 더 크면 음악을 듣는 밴드 음악이라든가 이러면 100dB이 넘죠. 소리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하루 동안 만약에 내가 90dB이 있는 공간에서 8시간 이상 있으면 귀를 상한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오샤라고 있어요. OSHA. 네, 여기에 보면은 산업안전보건기준법 똑같아요. 미국에 있는 거랑. 그래서 만약에 100dB 엄청 큰 거죠. 100dB 사이에서 2시간 이상 있으면 공연장 같이 100dB 있으면 귀를 상한다. 그래서 귀를 여러분들이 잘 보호해라. 이런 의미로 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이나믹 레인지와 헤드룸. 이거 좀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다이나믹 레인지는 뭐냐면 소리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잡음이 되기 직전부터 소리가 깨지기 직전까지를 우리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호에서 기준 레벨, 주로 오퍼레이팅 레벨은 요 정도예요. 그러면 요 운영 레벨에서 깨지기 직전까지의 레벨을 우리가 헤드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 뭐냐면 소리를 낼 때 우리가 음향기기가 마이크도 있고 뭐 믹서도 있고 여러 가지 앰프도 있을 때 그 레벨을 어디서 하느냐. 처음부터 너무 낮게 잡으면 이 레벨이 올라가지 않고 잡음이 따라 들어가겠죠.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으면 신호가 아예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호를 적정하게 요 정도 레벨 쓰는데 기준 레벨보다 조금씩 올렸으면 클리핑 되기 전까지 쓰는 걸 가장 좋은 소리라고 한다. 물론 여기 요만큼 레벨에서도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소리를 사용할 때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합니다. 음향기기에도 보면 그 뭐 무선 마이크, 좋은 무선 마이크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죠. 그래서 보통 100dB 이상 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좀 저가들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적어서 소리를 막 지르면 소리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음향에서도 다양하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랑 이렇게 음향에 대한 이야기 중에 다이나믹 레인지, SPL, 또 소리의 강도에 따른 그 소리의 단위, 데시벨, 딜레이, 소리의 속도, 온도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또 소리가 더해지면 더 커지고 소리가 반대로 더해지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소리는 반사면에 따라서 이렇게 그 입사각과 반사각이 다른데 그 반사면이 흡음이 많으면 소리가 흡음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소리가 공연장에서 잘 들리다가 사람이 꽉 차면 열이 나면서 소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굴절이 됩니다. 굴절. 예. 소리는 인버스 스케일로 자유음장에서 역제곱 법칙으로 전달이 된다. 그리고 주파수의 길이도 한번 봤었죠? 예. 단진자 운동에 따라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처럼 소리는 전달된다. 주파수도 고음, 중음, 저음에 따라서 파장 길이가 다르다. 파장이 넓을수록 저음에 가깝다. 예. 이렇게 소리 전달들은 소리를 눈으로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음향에 대한 기초를 오늘 3교시 때 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읽어오신 다음에 저랑 또 제가 책을 통해서 설명해 주니까 도움이 좀 되시지 않겠어요? 예. 물론 뭐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제가 더 많이 재밌게 더 이야기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번씩 다져놓고 단단하게 두들겨 보시면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재밌네요. 예. 여러분들 조만간 빨리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3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